가끔 음식 근처에 개미들이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미 이 자식들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이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릴까요? 대부분의 개미는 화학물질을 이용합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뿌리죠. 다른 개미들은 그 냄새를 맡고 그대로 따라가서 먹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미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러한 페로몬의 특성으로 인해 개미들은 아주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음식과 개미집과의 가장 짧고 효율적인 길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러합니다. 처음에 개미들은 무작정 개미집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음식을 찾은 몇 개미는 페로몬을 뿌리며 집으로 돌아오죠. 페로몬으로 인해 많은 개미가 다시 따라 나섭니다. 짧고 길고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아무 경로로 막 따라 나섭니다. 시간이 지나 짧은 경로일수록 더 많은 페로몬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짧은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휘발성이 있는 페로몬의 특성상 긴 경로의 페로몬은 약해져요. 결국 모든 개미가 페로몬이 짙게 남아있는 짧은 경로를 택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개미는 먹이와 집 사이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데 바로 Ant Colony Optimization, 줄여서 ACO라고도 해요.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드릴게요. 100군데에 여러분이 택배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서울, 포항, 대구, 용인, 근데 어떤 순서로 택배를 전달하는 게 효율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할 때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개미가 어느 정도 짧은 경로를 찾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정밀할까요? 예를 들어 10cm와 8cm의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2cm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서도 개미는 최적화된 길, 가장 짧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 먼저 두 가지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모형, 그리고 하나는 복잡한 모형입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운데가 가장 짧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개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트릭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박스를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짧은 길은 48cm고요. 그리고 여기 긴 길은 총 61c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은 사람이 봐도 어느 길이 짧고 긴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길이 총 3개인데요. 맨 위가 가장 짧은 길 43.5cm고요. 두 번째 길 60.5cm 가장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길은 49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둘 가지고 바로 이제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추억이다. 어렸을 때 여기서 진짜 많이 놀았는데. 지금 여러분 날씨가 또 좋네. 바닥 보면 되게 젖어 있잖아요. 지금 비가 어제 많이 왔고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와서 정말 잘하면 오늘 개미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데 개미 한 마리 없겠어요? 개미 뭐 있겠죠? 찾아보면?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개미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나 살았던 집에서는 그냥 개미가 알아서 나와줬는데. 다음 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함께 개미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개미다! 야, 근데 여기서 하는 거 진짜 좀 에바인 것 같아. 인성 봐, 진짜. 한다고 안 했어. 인성 봐. 개미가 여기 있다고. 난 이거 솔직히 왠지 몰랐어. 안 보였어. 인성 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개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개미 지금 찾기 시작한 지 1시간 됐는데, 야, 개미 찾는 게 이렇게나 힘든지 몰랐어요. 여기 봐봐, 여기.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그 있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을 설치하고 당도 높은 딸기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개미는 스스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개미를 딸기 위에다 두었죠. 오케이, 건졌다 한 마리. 야, 간다. 이 친구 간다. 이 친구 간다.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지금. 개미야 달려. 개미야?
오,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미 선수.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개미야. 그치 개미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개미야. 개미야. 뚜루루. 다시 올려줘야지. 사악한 새끼. 개미를 강제로 올려놨는데, 예,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 그냥 이렇게 내려가네. 그 후에 한 주민분의 도움을 받아 개미굴의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실험을 다시 진행했죠. 문제는 개미들이 딸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기나 사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로 인해 망가진 개미집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기하죠? 돌을 갖고 밖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다시 들어가요. 저 무거운 돌을 들고 올라오네요. 이번 실패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개미는 기둥을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을 모두 없애야 한다. 둘째, 모형이 너무 복잡하면 개미들이 길을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즉, 페로몬이 약해지기에 간단한 모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 배부른 개미들은 음식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굶주린 개미들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둥을 없앤 간단한 모형을 만들었고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도시의 한 공원에 가서 다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개미를 잡아 먹이 위에 올려놨습니다. 확실하게 산에 있었던 개미들보단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개미들은 지속해서 이곳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간단한 모형에도 개미들은 쉽게 탈출하지 못했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페로몬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날씨가 추워져서 개미가 활동적이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거 안 먹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추워요. 하루면 끝날 것 같던 이 실험은 아주 길어졌습니다. 포기할까 싶기도 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미가 올라오기 편하게 입구를 넓히고 땅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개미를 족족 사과 위에 올려놓았죠. 날씨가 오늘 좀 선선해서 그런지 개미들이 굉장히 좀 활동적이에요. 근데 아무도 입구로 제대로 가는 애들 없네요. 그렇지. 내려가야지. 집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개미가 올라왔어요. 그래도 올라가자. 그렇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네요. 야, 나 너무 행복해. 개미가 이렇게 스스로 올라오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 떨어졌다. 아, 좀 떨어지네 그냥 이렇게. 나 개미가 점프한 줄 몰랐어. 아, 그래서 여기 개미가 이렇게 많았구나. 봐봐, 이거 다 점프 준비한 애들이야 이거. 하지만 일부 개미만이 떨어지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개미는 제가 설계한 경로로 이동하여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미가 이 정도로 똑똑한지 몰랐네요. 어쨌든 실험은 계속됐죠. 처음에 개미들은 아무 경로를 택하여 먹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미굴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경로를 이동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개미들은 왼쪽인 짧은 경로로 더 많이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런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개미가 짧은 경로로만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인 긴 경로로 가는 개미들도 다수 있었죠.
저녁까지 실험은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개미들은 짧은 경로로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0m와 50m 경로가 있다면 차이는 명확하겠지만 6cm 정도 차이가 나는 이 경로는 어쩌면 개미에게 있어 무시해도 될 만큼 굉장히 작은 수치였던 걸지도 모르죠. 제가 도출한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습니다. 작은 수치까지 고려하는 컴퓨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겠죠. 물론 표본이 적기도 했고 개미 군집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미가 아주 활동적인 여름에 2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